네, 안녕하세요. 화천아파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안양에 여기 세모 법무사 이은주 대표님이 작성하신 블로그 글을 보고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료 남겨주셨으니까 만약에 법무사 1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위에 제 머리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떻게 보면 좀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죠.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양법무사 이윤주 법무사님이고요. 여전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기간 등을 간단히 알아보고 주택 임대차 등기 명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돈 받는 꿀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의 대항력과 우선 문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필요한 거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났다고 당연히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을 정확히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정확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종료가 되는 거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면 이제 6개월에서 이제 2개월 사이에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제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아무도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똑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이제에 대한 진행 방법 및 필요 서류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 방법은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서 제출을 해서 법원의 심사와 결정, 이제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현재 해당 주소지에 실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전화 내용, 계약 해지 등을 증명하는 내용 증명 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사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무사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는데, 이제 사실 악질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건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세무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계약서를 일단 가지고 오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만 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쉬운 예로,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로 다세대 주택인데 공동담보 목록을 이제 다세대 주택을 6개 호수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동담보 목록으로 대출이 있을 때 이거를 각 호수별로 다 표시를 했느냐라는 거를 좀 따져서 공인중개사 과실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이제 계약서 특약을 또 보면서 좀 위험 요소를 설명을 해줬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물건인데 그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줬는지, 이런 케이스별로 정말 다양하게 잡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중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요건을 잘라가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고, 임대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거의 다 엎질러진, 이미 다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전세권, 뭐 이게 전세 대출 때문에 이제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대인들은 사실 해외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미 배우자한테 다 재산을 넘기고 이제 본인은 회생 파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이제 만세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통장 압류도 들어가고 뭐 엄청나게 괴롭히기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좀 상급지여서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낮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 빌라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는 사실 이걸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니고, 다른 물건들은 이미 가압류 들어가 있고 경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매매 차익과 전세 금액에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셔도 좋지만, 보통 오피스텔하고 매매가 전세가는 거의 90% 정도까지 붙습니다.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요. 이럴 때는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좀 연락 주셔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고요. 어쨌든 여기 유튜브 상에서 더 꿀팁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당사자인 임대인, 그리고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어쨌든 공인중개사에게도 어쨌든 집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약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며, 저희 안양에 있는 세무법무사가 도와드리겠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